예,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오늘은 첫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는 내일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됐고 오늘 그 행사를 열었는데요.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제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은산분리 문제는 여전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평론가님. 일단은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컸다면서요? 이것도 좀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이 좀 더 됐고. 먼저 생겼잖아요. 네, 먼저 생겼지만은 좀 그다지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한 성장을 했죠. 600만 명을 넘어가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10명이면 한 2명 정도가 거기에 계좌를 갖고 있고. 특히 자산 규모로는 한 8조 정도 되니까 이미 지방은행 수준. 그러니까 재직은행은 이미 넘어섰죠. 그 정도 지방은행 수준까지 갖고 예적금 규모는 한 9조 원 정도 되니까 적어도 양적 성장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양극화 얘기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K뱅크는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K뱅크는 자본 확충에 사실은 걸림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은산 분리를 갖다가 좀 완화하면은 규제를 갖다가 좀 혁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일 수가 있겠죠.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거듭해서 일단 성공을 했거든요. 똑같은 인터넷 은행이지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다시 모아서 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유상증자가 안 됐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실패했죠. 지난해 8월 거는 겨우겨우해서 성공을 했고 올 5월에 이제 1,500억 원 가량 이제 자본증자를 시도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시도했는데 그거는 결국 실패로 끝났죠. 왜 카카오뱅크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K뱅크는 왜 유상증자가 안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은산 분리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한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들이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은산 분리가 적용이 되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자본 확충을 해서 1조 4천억 정도까지 자본금을 늘렸으니까 반드시 그게 이제 은산 분리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내면을 좀 고스란히 따져보면 주주들 간의 어떤 알력 아니면 주주들마다 각각의 또 자본 사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 구성이 일단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K뱅크가 카카오보다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군요. 그거 복잡하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일단은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이지 않습니까? KT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서 자본 확충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은산분리 얘기랑 조금 이제 연결이 좀 되는군요. 네네네. 은산분리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커가오는 과정에서 산업자본, 그러니까 즉 대기업들이 은행의 돈을 갖다가 써서 기업을 키우는 대신 은행은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은산분리 문제가 지금 사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에 한해서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을 틀었죠. 사실은 이 은산분리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의 수장들, 가령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김동연 부총리라거나 아니면은 공정위원장까지도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도 그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의아심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윤석헌 금감원장인데 윤석헌 금감원장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사실 정부 정책 어떤 주요 기관들 입장은 수장들 입장은 전부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금융위원장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도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약간 그런 기류들이 감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는 이미 그런 법안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지금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여당 쪽의 분위기인데 여당 쪽의 분위기도 역시
은산분리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이 은산분리 규제를 갖다가 완화한 측면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네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문제를 이제 규제를 풀겠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은산분리라는 이 규제가 만들어졌던 게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 때문이었었던 그렇죠. 거니까 예. 인터넷 은행은 기존에 있는 은행들과는 좀 다르게 다르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갖다 쓰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럴 근거는 전혀 없죠. KT라든지 카카오가 산업자본 아닙니까? 네. 물론 정보통신 기업들이죠. ICT 기업들인데 그게 삼성하고 LG하고 다른 측면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 측면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자꾸 규제 완화를 갖다가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의 금융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는 결국은 뭐 핀테크 산업도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다가 역할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 ICT 기업들,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풀어서 핀테크 사업을 갖다가 확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규제 완화의 논리가 그렇죠.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면 핀테크하고 은산분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은산분리만 풀어주면은 핀테크가 이제 잘 돼서 이제 이 핀테크 산업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논리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 논리가 가령 합리적이냐는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출범한 지가 어느 정도 됐지만은 과연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커다란 혁신이 이루어졌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령 뭐 이제 일종에서는 매기 효과를 내세우는데 정체된 금융산업을 갖다가 이쪽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서면 이쪽이 확 혁신을 하게끔 기존 은행들도 좀 분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기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혁신이 이루어진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몇 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24시간 계좌 개설이라든지 공인 인증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어떤 은행에 어떤 거래를 했던 것 같아 비대면 방식으로 바꿨다거나 하는 정도. 지금 그 정도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은행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시중은행들이랑 똑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그랬죠. 원래의 어떤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강하게 요구했던 건데 사실 기존 은행을 갖다가 답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핀테크를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너무 경강부회가 아닌가, 자기들 논리에 갖다 붙이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사실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이번에는 좀 질문의 각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은행들이 이제 산업자본의 지배가 돼서 산업자본의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금까지는 유효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는데,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제를 풀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 은행들이 은산분리를 풀어도 대주주들, KT나 카카오 같은 이런 대주주들이 과연 그 은행의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다 막아놨으니까 인터넷 은행법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야말로 좀 과한 우려가 의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규제가 푸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좀 있거든요. 그 규제는 풀어야 되지만은 가령 이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측면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은산분리를 갖다가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지배주주가 어느 산업자본의 지배주주가 확 돼버리면은 사실은 그 주주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비대칭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와 완화는 어느 정도 하되 가령 의결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김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논쟁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그럼 똑같이 삼성이랑 LG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왜 인터넷 ICT 업체들한테만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은산분리 규제를 풀리고 나면은 아마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일 테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의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물론 또 규모를 이제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땅치 않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 사실은 그런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은산분리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데는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될 겁니다.
은행에 간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폭이라든지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걸 갖다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과연 은산 분리만 때문에만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